일장 현금의 종말. 1. 사라지는 현금. 2025년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금은 더 이상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자리 잡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결제가 가능했고, 지문인식, 안면인식, 심지어 홍채인식까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현금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은행들조차 지점 운영을 축소하며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강화했다. 거리 곳곳에 있던 ATM은 점점 사라졌고, 이제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현금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TV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디지털 금융의 장점을 강조하며 그렇게 말했다.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의 편리함, 그리고 보안 강화. 모든 것이 디지털 결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환영했다.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었고, 잔돈을 챙기는 불편함도 사라졌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초 만에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명확해졌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모든 소비 패턴이 분석되며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인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기 시작한 것이다. 2. 서울의 작은 카페.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 낡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 그곳에서 이주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카페는 시간의 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바삐 돌아가는 서울의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과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조용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여긴 왜 현금을 받나요? QR코드 결제 없어요? 디지털 결제 안 되면 불편한데. 이주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등을 돌리는 손님이 늘어났다. 이주는 알았다. 자신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지키고 싶었다. 모든 게 기록되는 세상에서 현금은 마지막 자유야.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말이었다. 3. 아버지의 기억. 이준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디지털 사회에 대한 불안을 말하곤 했다. 그는 은행원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은행 시스템을 지켜봤던 사람이었다. 옛날에는 말이다. 은행에 가면 직접 사람을 만나서 돈을 찾고 입금하고 상담도 했지. 그런데 이젠 어때? 기계가 다 하고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지문만 대면 끝이야. 편하잖아요. 좋은 거 아닌가요? 이준이 어릴 때 그렇게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편리함 뒤에는 늘 감시가 따라오는 법이야.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랑 거래하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지. 그게 무섭지 않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4. 유령처럼 떠도는 손님들. 이준의 카페에는 가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고 현금을 내고 말없이 사라졌다.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떨며 지폐를 꺼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기도 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말했다. 여기 같은 곳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현금을 받는 곳이 거의 없어. 불편하시죠? 응. 그런데 더 불편한 건 모든 게 기록된다는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내가 어디서 뭘 사는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게 데이터로 남는 거야.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는 그 느낌, 정말 불편해.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결제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였다. 5. 사라지는 선택권. 며칠 후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 정책 시행. 2026년까지 모든 상점에서 현금 결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주는 뉴스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선택할 권리조차 사라지는 것인가? 며칠 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사장님, 이거 보셨나요?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뉴스에는 현금 거래업소, 비정상 거래 의혹 증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제 현금을 받는 가게들을 감시하기 시작한대요. 돈 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막겠다는 명목으로요. 이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현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장님은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손님의 질문에 이준은 조용히 커피잔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그는 결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6. 압박과 변화. 2025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준의 카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아직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던데요? 요즘은 어디 가든 현금 못 써서 불편했어요. 그들은 마치 잃어버린 세상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감시는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세무조사관이 찾아왔다. 이곳은 아직도 현금 거래를 하고 계시죠? 이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이준은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저항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2장 AI의 부상. 1. 2030년 AI의 지배가 시작되다. 2030년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AI가 모든 금융 거래를 통제하는 시대. 모든 경제 시스템은 이제 AI의 손아귀에 있었다. AI 금융 관리자는 인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신용도를 평가하며 최적의 소비 습관까지 추천했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소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AI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니까. 스마트폰을 열면 AI가 말했다. 이준님, 이번 달 지출이 초과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 3개월간 자주 구매한 제품입니다. 다시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감정 분석 결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AI 추천 심리 상담을 예약해 드릴까요? 이제 인간의 소비뿐만 아니라 감정, 건강, 심리 상태까지도 AI가 관리했다. 모든 것이 편리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통제당하고 있었다. 2. 카페 시간의 틈, 마지막 저항. 이준은 여전히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카페는 서울에서 현금 결제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줄어들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AI 결제 시스템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장님, 아직도 AI 결제 시스템 도입 안 하셨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응, 난 아직도 현금만 받으니까. 이제 다들 AI로 결제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이준은 커피를 내리면서 조용히 대답했다. AI가 너무 많은 걸 결정하고 있어. 우린 그냥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선택권이 남아있긴 한가요? 손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AI가 대출 심사도 하고 신용점수도 관리하잖아요. AI 추천을 따르지 않으면 신용도가 낮아져서 불이익을 받는다니까요. 이준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사람들은 AI의 추천을 거부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3. AI의 감시망. 카페에 앉아 뉴스를 보다 보니 기괴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2030년 AI 신용관리 시스템 도입 금융 범죄 예방 및 소비 효율 극대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AI가 이제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기록하고 분석해 신용 점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이었다. AI가 불필요한 소비를 감지하면 신용 점수가 하락한다. AI가 분석한 올바른 소비 습관을 따르면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어렵고 특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제 신용 점수까지 AI가 조종하는 건가? 이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소비를 결정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었다. 차, 선택할 자유가 사라진다. 어느 날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다. 사장님, 카페 운영 힘드시죠? 이주는 조용히 남자를 바라보았다. 누구십니까? 저는 AI 금융안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의 손이 커피잔을 움켜쥐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요즘은 다들 AI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사장님 가게만 아직 현금 결제를 고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남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꼭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감시하는 정책을 강화했거든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 네.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불법 자금 거래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장님 가게도 혹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 이주는 차갑게 웃었다.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안 쓰면 불법 거래로 의심받는다는 거군요.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주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내가 선택할 자유는 없는 건가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다. 또 저항의 시작. 그날 밤 이주는 카페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다. 창밖을 보니 AI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마지막 몇 개의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모든 게 AI에게 통제당하는 세상이 오겠지. 그는 핸드폰을 열어 비밀리에 운영되는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디지털 유랑자 네트워크. 이곳은 AI 감시망을 피해 자유롭게 거래할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는 거기에 첫 글을 남겼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 누군가가 답글을 남겼다. 자유를 원한다면 디지털 감시를 피해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3장 디지털 유랑자 1.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 2035년 AI의 감시는 전례 없이 강력해졌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스캔되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되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샀는지, 누가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 AI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감시망을 벗어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세상은 디지털 유랑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마지막 인간들이었으며 AI가 통제할 수 없는 암호화폐와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했다. AI에게 종속되지 않은 마지막 자유인들이었다. 이준 새로운 길을 찾다. 이준은 이제 더 이상 카페 사장이 아니었다. 카페 시간의 틈은 정부 규제로 폐업했고 AI 결제 시스템을 거부한 탓에 그는 금융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했다. 그의 신용 점수는 급격히 낮아졌고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AI에 순응하고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그가 선택한 것은 저항이었다. 그는 디지털 유랑자들의 연락을 받고 그들의 조직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3. 디지털 유랑자의 은신처. 어서와 이준. 서울의 지하철이 폐쇄된 지하터널, 오래된 공장에서 개조한 비밀 공간. 그곳이 디지털 유랑자들의 본거지였다. 너희들은 누구지? 이준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디지털 사회에서 탈출한 자들이었다. 한재훈 전직 금융 데이터 분석가. AI가 신용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고 조직에 합류. 윤서희 해커 출신. AI 감시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술을 보유. 강철우 전직 경찰.
AI 치안 시스템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을 보고 저항자로 변신. 우리는 AI의 감시망을 피해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다. 이준, 너도 이제 AI가 통제하는 삶을 거부한 거지?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선택하고 싶어. 내 돈을 어떻게 쓰고 내 삶을 어떻게 살지. 한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대로 온 거야. 자, 디지털 감시를 피하는 법. 디지털 유랑자들은 AI의 감시를 피해 거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AI가 감지할 수 없는 암호화폐 사용.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거부하고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사용했다. 암호화폐를 QR코드로 변환하여 스마트폰 없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로컬 메시지 시스템을 활용. 무선 송신기를 사용하여 AI가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 생체 인증 우회 기술. AI가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신체 열 감지 차단 마스크 사용. 홍채 인식 방지를 위한 특수 렌즈 착용. 전통적인 거래 방식 유지. 현물 거래를 통한 경제 활동. 종이 문서와 수기 기록을 사용하여 AI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지 않도록 함. 이준은 놀랐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윤서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AI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 우린 감시를 피하면서도 살아남아야 해. 오, AI의 반격.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던 중 AI는 디지털 유랑자들을 국가 위험 요소로 지정했다. 정부는 AI의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유랑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디지털 유랑자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라. 이들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들이다. TV 뉴스에서는 그들을 불법 경제 활동자로 규정하고 AI 시스템이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준과 그의 동료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리가 계속 도망칠 수만은 없어. 강철우가 말했다. AI에게 맞서 싸울 때가 온 거야. 어떻게? 이준이 물었다. 윤서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AI의 중앙 서버를 무력화해야 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6. 결전의 서막. 디지털 유랑자들은 AI 중앙 서버 해킹 작전을 준비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AI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간이 경제적 자유를 되찾도록 한다. AI의 감시망을 무력화하여 사람들이 다시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AI는 우리가 다가오기도 전에 우리의 움직임을 예측할 거야. 이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AI는 더 강해질 거야. 그날 밤 디지털 유랑자들은 최후의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